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오늘 시장 지수 좀 시원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명인 복귀 시간에서 점검을 계속 해왔지만 연초에 이틀 정도 잠깐 내려갔던 것에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 없고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그 반등이 좀 이제 실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97포인트 마감입니다. 2097.18포인트 마감이고요. 실제 2100포인트 시도까지 나왔다고 뭐 보시면 되겠죠. 오늘 1.5%, 선물지수는 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지수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요.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서 좀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종목들도 실제로 보면은 한 570여 개 상승했고 하락이 한 23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상승적으로 좀 꽉 채우는 움직임들이 아침부터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마감까지 장대 양봉으로 일단 마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감 종가 일단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1% 상승을 해서 7.3포인트 상승한 690포인트. 700포인트라는 심리적인 저항 이렇게 코스닥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코스닥은 지수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어제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다. 다만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왜 코스닥은 지금 지수가 별로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바이오주가 움직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수가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도 바이오가 부진하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코스피 시장이 아주 약하더라도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가 강해버리면 지수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시장과 동행하는 듯 보이지만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정도의 좀 제한적인 상승이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기술적인 모습 잠깐 좀 체크를 하시면요. 60일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술적 구조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서 쌍바닥 만들었죠. 쌍바닥 이렇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요 저점들에 대한 확인이 2050포인트가 여기서 가바닥을 형성을 했다가 이 자리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넓은 어깨 형태가 된 거고요. 머리가 두 개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050포인트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몸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등에. 쌍바닥이라는 건 뒤집어서 보면 이제 쌍봉의 이제 역상 차트니까 여기가 이제 어깨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몸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술적 구조는 2100포인트 그리고 2140포인트 일단 단계적으로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치에서 2100포인트까지 시도가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60일선이 초록색 선인데 넘어섰습니다. 사흘 동안 이렇게 아주 예쁘게 눌림 소화를 하고 오늘 깔끔하게 장대 양봉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쉽게 해서 60일선 안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도가 아니라 돌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60일선이 3개월 만이죠. 3개월이 60일선입니다. 지금 재밌는데 60일선이 무너진 지 3개월입니다. 여기서 60일 이평선이 이탈됐죠. 그리고 지금 3개월 만 60일 이평선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자,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가면은 여기까지가 60일 이평선의 산정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급락세가 여기서 한 차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60일선이 우상향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수 이평선을 넘어섰고 자,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이죠. 요만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하락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20일, 60일선이 지금 5일선 타고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꽤나 탄력적인 시세가 된 거고요. 이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꽤나 강한 반등 양상이에요. 거기에 밑에서 21선이 우상향 쪽으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고 60일선이 함께 돌아설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미래로 잠깐 가서 우리가 한 1월 말이나 2월 정도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60일선과 21선의 골드가 납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영역은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쉽게 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기술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은 1 더하기 1은 2 같은 이렇게 아주 쉬운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 지수는 오히려 오늘의 21선의 돌파와 함께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2100포인트대 중후반까지도 시장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인 바닥의 다지기 역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예쁘게 머리 두 개, 그리고 넓은 어깨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 여기, 다음 라인 여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도가 나갈 겁니다. 이 시도 중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브렉시트 얘기 계속 하는데요. 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런데 무슨 브렉시트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오늘 밤 영국의 브렉시트 표결이 있는데 오늘 시장지수 장대 양봉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메이저들이 걱정하지 않는데 개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 그것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올라갈 시장이다. 당분간은 뭐 제가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구조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수는 어차피 오늘 오른 것을 뭐 안도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구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자신감을 가지고 보시는 구간이고 미국, 중국 걱정이었는데 미국, 중국이 걱정거리를 해소시켜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뭐 지수의 기술적 부분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 내지는 감각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악재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악재가 호재가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 시장의 조정 프레임이 뭐였습니까? 경기 우려감. 그죠? 첫 번째 이제 경기 우려감, 두 번째 그 경기 우려감에 이제 뭐랄까 촉매가 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단 말이에요. 경기에는 이제 미국의 FED 금리 구조 뭐 이런 연준의 포지션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유동성 수축에 대한 우려감. 근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시장의 반등의 촉매로 강하게 역할을 했던 게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부진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이 특히 미국 제조업이 같이 나빴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역 분쟁의 갑은 미국이라고 예전부터 수차례 말씀드렸죠. 중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왜냐? 중국은 계속해서 무역 분쟁으로 싸우게 되게 되면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이렇게 이 관세로서 규제가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 최근에 한 5년간 중국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중국의 수많은 초고성장 기업들은 다 레버리지로 성장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외부 차입을 통해서. 그 레버리지율이 엄청나거든요. 즉 회사채 문제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중국의 회사채 문제가 그냥 우습게 볼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경기가 괜찮고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고 중국이 수출을 잘하고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허점을 트럼프가 정확하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싸우게 되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해서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되면은 그 회사채가 당장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신용위험으로 전이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엄청난 금융위기로 중국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자기를 때리는 형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만 급감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지수까지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애플의 어닝 쇼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촉매가 되면서 튕겨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가 나왔을 때 더 고강도의 대책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뭐 지수의 기술적인,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랄까, 그 상황 인식이라는 거예요. 시황은 이 부분이 되게 시장의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런 부분들도 현재 시장을 아주 중기적으로 감싸고 있는 시장의 어떤 안전판이 된다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면은 FED가 더 적극적인 비둘기파적 포지션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 시점이 점점 미뤄지는 것이고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가 적정 수준에서 컨트롤이 돼준다면은 시장은 충분한 박스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나빴을 때
바로 그걸 덮어줄 수 있는 호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여기서 추가적인 데미지를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현재 시장은 지수는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가 아까 1차적으로는 121선 말씀드렸지만 선을 하나 쭉 그어봐 드릴게요. 아니야.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를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좀 두껍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월봉 차트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시장이 여러분 어디까지 반등할 것 같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반등 라인이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여기 아래쪽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여기가 이제 10월이고요. 이 자리가 11월, 여기가 12월, 지금이 1월입니다. 그럼 11, 12, 1월 달까지 요 월봉 3개가 지금 밑에서 눌려 있죠. 여기 라인 넘어가 주는 요 포인트가 2150선인데요. 이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로 이제 2300대까지 제가 2300대 올해 상반기 때 2300대 정도까지 가능성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어차피 2400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인데 반등은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나버리면 다시 밑으로 얻어맞아야 되니까. 천천히 갈수록 지금 시장은 반등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서 취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지수 빨리 가고 뭐 탄력적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처럼 느릿느릿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서 얼마나 탄력적인 수익을 낼 것이며 손실 보신 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인지는 어차피 종목이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뭐 오늘 시장 지수는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다 흥분할 거 없고 내일 좀 떨어진다 해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 이런 정도의 편안한 시황이라고 봅니다. 수급을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수급은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요즘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연초에 지금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차익도 매수 여건이긴 합니다만 차익 비차익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400억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전체 수급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왔죠. 외국인들 2,900억, 기관 2,900억, 외국인 1,200억 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은요, 장은 걱정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연속 매수까지 지금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들 가치 삼재가 해서 체감 좋아진다 그랬죠. 이런 움직임. 거기에다가 오늘 선물 매수인데 특이사항은 이겁니다. 개인들 콜옵션 이거 제가 전에 그 내가격 옵션 매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이거 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결제가 가능한 내가격 거래를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는 스마트머니 성격의 파생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시장이 급락할 때도 풋옵션 내가격 거래를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 선물 외국인들이 잠시 보여드리면은요. 오늘 시장은 사실 아침에 선물 쪽에서 거의 결판을 다 내버렸습니다. 선물 옵션 쪽에서 아침 초반에 지금 이게 연결 선물 지수인데요. 분봉을 좀 보시면은 아침에 선물 지수가 1시간 만에 1.5% 플러스 1.5% 상승으로 오늘 이미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상승은요, 종목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선물 주도로 올라간 겁니다. 선물 지수를 외국인들이 쫙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아침 플러스 1.5%를 아침 1시간 동안 미결제를 급증시키면서 올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미결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버텨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종목들이 쭉쭉쭉 따라준 겁니다. 이게 미결제 증가한 거 보이시죠? 오늘은 사실 주식이 올랐다기보다는 선물을 통해서 주식을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늘 장세는. 근데 이 옵션, 이 선물 플레이가 나오고 나서 공교롭게도 파생 쪽에서 오랜만에 되게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잠시 뒤에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내가격 거래가 대규모로 들어왔다는 점. 전에 10월 달에 급락할 때 이 풋옵션 내가격 거래에서 뭐 200억대 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개인들이 콜옵션 내가격을 하루에 막 100몇 억씩 이렇게 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 수량이나 금액으로 봤을 때는 내가격 대량 거래가 지금 움직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만들어진 이 지수의 상승세가 의외로 좀 뚝심 있게 일정 수준 지속성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하는 포지션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 뭐 되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론이라기보다는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저는 오늘 장세에 다른 날 없었던 특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거저거 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종목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죠.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이 흐름에서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빠질 분위기가 아닌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뭐가 있나? 했는데 그 뭐가 있나라는 게 어제 밤에 확인됐잖아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올해 반도체 가격 반등 힘들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마이크론도 빠졌는데 이 하락을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커버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분위기는 당분간 더 가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이상한 광고가 떴네요. 자,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다시피 2.6% 올라오면서 하이닉스의 여기 고점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여기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61선 지수와 함께 마찬가지 같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거지만 지수 동행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동행을 하니까 이 시총 30%의 포지션이 시장 지수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 모든 주식들이 다 항상 지수와 동행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쪽 움직임들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시장과 함께 가져가고 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고요. 공교롭게도 여기서 소외도는 좀 바이오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액면상으로는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서 과거의 장은 어땠어요? IT 바이오가 끌고 나머지 소외였는데 지금 IT 끌고 가는데 바이오 안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이 그 공간을 메꾸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시장 움직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역으로 바이오 쪽이 움직여 주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해지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현대차도 같이 움직였어요.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데 오늘 5%나 올랐습니다. 뭐 대단히 의미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제 매물대 만나고 아직까지 배열 자체가 정배열이 아니라서요. 이것도 주봉이나 월봉 잠깐 보시면은 이 차트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긴 좀 불편하겠네요. 자, 일봉 흐름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한 13만 원대가 장기 박스대로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그런데 당일 5%의 상승을 가져가 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지수만큼 체감이 아주 뭐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많이 넓게 올랐지만 강하게 오르지 못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신 대로 삼성전자 2.6%, 하이닉스 3%, 현대차 5%, KB금융 4% 이렇게 올려버렸으니까. 포스코까지도 오늘 2.6% 올라왔잖아요. 포스코가 오늘 2.6% 올라왔다고 다른 주식보다 되게 주도적으로 가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장 동행이죠. 보시다시피 그림. 네이버도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많이 반등해가지고 얘도 오늘 4%나 시장지수 상승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엉덩이 무거운 은행주들까지 오늘 움직였다는 거예요. 5%. KB금융 5%. 거기에다가 내수주들까지도 같이 연동했어요. LG생활건강도 5%.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자, 이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겠거니가 아니고요. 이 시가 쪽에 최상위권 애들만 움직이고 나머지 동일 업종에서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 지수를 누가? 선물. 외국인들이 선물 파생 쪽에서 움직이고 그 선물 파생 포지션과 함께 저는 그 개인들이 약간 스마트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옵션 내 가격에 그 특이한 거래까지도 들어왔다. 지수 움직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증권주까지 움직였죠. 하다못해 증권주까지 같이 움직여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큰 특징은 없어요. 왜냐? 다른 종목들이 별 움직임이 없을 때 이 정도의 에너지를 어떤 업종에서 보여주면 그건 특이 업종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증권주를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일정 포지션을 건다든지 매매 실전적인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건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조선주는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이랑 제가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대우조선이 그동안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전에 강했던 종목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요. 근데 사실 주식은 강한 종목을 공략하려면 지금 강한 걸 봐야 돼요. 조선주 중에서 지금 제일 강한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 아직까지 안 넘어갔기 때문에 모니터링 정도 하세요. 다만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게 있죠. 시장이 약할 때 강했던 종목이 장이 강할 때 같이 강하면 그건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한다. 그게 그 구간의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선주 아직은 아니에요. 넘어가주면 함께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뭐예요? 대북주예요. 그렇죠? 대북주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약할 때 강했죠. 근데 지금 시장 강할 때 함께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뭐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종목군은 지금 경협 대북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난티 쪽에서 개별 쪽에서 에너지 줬죠. 거기서 개성공단으로 넘어왔다가 인도적 지원 비료주로 이렇게 바통 터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북주는 여전히 아주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빼지 마시라.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 있는 뭐 테마주들 뭐 조심하자. 저는 반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 강한데 왜 강한 걸 뺍니까? 계속 가자. 오히려 흔들리더라도 아직까지는 강세 쪽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쪽은 대국주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그 위에 뭐 종목군들은 테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이오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합니다. 약한데 너무 큰 싸움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이쪽은 싸우는 구간이 아니에요. 시장 다 같이 돌아 나오는데 혼자 약한 종목은 오히려 이게 덫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바이오는 뒤로 밀어놓으세요. 움직이면 그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림이. 넘어가면 하세요.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여기서 사지 마시고. 그게 사실은 매매를 수월하게 하는 요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괜찮은 종목이 많으니까 굳이 이런 거에서 외롭게 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길 전략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자, 시황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반등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반등 초입이고 실제 초입 맞잖아요. 2000 찍고 2090대니까 뭐 얼마 올라온 것도 없죠.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2300대 정도까지도 가능하니까 올라온 100포인트, 더 올라갈 200포인트 아직 많이 남았어요. 몇 달 정도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지수 걱정 없이 이제 종목별로 지금은 열심히 수익 추구하시면 돼요. 그동안 한 1년 동안 힘들었던 것을 보상하는 반등이에요. 아직 끝날 때 한참 멀었어요. 그리고 2100, 2140 뭐 이렇게 단계적인 계단식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뭐 그 저항이라고 해서 막 주식을 막 판다거나 그러지 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과대폭에 대한 단기 반등이 지금은 나오고 있죠. 많이 떨어진 종목이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은 이제 치고 나가는 쪽으로 차별화가 진행됩니다. 원래 그게 시장의 그 FM인데 지금은 많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쑥 올라오지만 점점 진행이 될수록 슬림해진다는 거예요. 그 슬림하게 살아남는 쪽이 이제 주도 형태로 계속 치고 나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반등 진행의 한 5부 능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좀 답답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때부터는 지금은 아마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반등 수익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좀 좋은 종목은 좀 더 나고 좀 덜 나고의 차이지. 그런데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시점부터는 수익률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다 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1월 달에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2월 달에 탄력 같은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이렇게 뭔가 지금 안 된다 싶은 걸 지금 너무 고집스럽게 싸우시는 것보다는 반등이 이렇게 눈에 뻔하게 돌아 나오는데 못 돌아 나오는 종목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방송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